콜라겐 바로알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의류 추출 콜라겐이 육류 추출 콜라겐보다 더 좋다는 이런 말을요. 주로 홈쇼핑에서 콜라겐 광고를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의류 추출 콜라겐은 대구나 척이나 고등어에 있는 그 껍질에 있는 콜라겐을 추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류로 추출하는 콜라겐은 대부분 소로부터 추출합니다. 의류에는 피부 인대 콜라겐인 타입 1하고 연골 콜라겐인 타입 2가 들어있고, 육류에는 피부 인대 콜라겐인 타입 1과 혈관 콜라겐인 타입 3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류 추출 콜라겐이냐 육류 추출 콜라겐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이 콜라겐을 추출해서 펩티드로 만드는 과정에서 독소를 완벽하게 제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여부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콜라겐 펩티드의 함량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돼지 껍질이나 닭발을 먹으면 피부 콜라겐을 채워줘서 피부가 탄력이 있어진다고.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이 콜라겐뿐만 아니고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은 그 안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보통 위에서 한 3시간을 거쳐서 소장에서 5시간 동안 분해돼서 최종적인 형태로 우리 소장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이 콜라겐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은 단백질 소화 효소에서 콜라겐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콜라겐의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글리신, 프로린, 알라닌 이 3가지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되고 난 다음에 간으로 보내서 일단 해독을 하고 심장으로 보내서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세포에 공급되어 가지고 콜라겐 합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은 단백질 중에서도 분해되기 어려운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배설됩니다. 자, 우리가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돼지 껍질이나 닭발을 많이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글리신, 프로린, 알라닌, 아미노산이 다른 단백질에 비해서 많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돼지 껍질이나 닭발을 먹으면 피부 콜라겐을 채워준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뜸해졌지만 한때 나노 콜라겐 화장품이 굉장히 유행했죠. 나노 콜라겐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에 탄력이 생긴다고. 이 콜라겐 함유 화장품은 마치 콜라겐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어 피부 콜라겐을 채워주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사실 콜라겐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기 위해서는 콜라겐 분자량이 3,000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나노 콜라겐 화장품을 바르면 그래도 뭔가 피부가 좀 탄력이 있다고 느끼냐 그러면 사실은 거기 들어있는 수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나노 콜라겐 화장품 이렇게 막 아예 노골적으로 선전한 것도 있지만 나노라고 표현할 것 같으면은 콜라겐이 아니고 이미
콜라겐 펩티드가 아니고 이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노 콜라겐 화장품이 피부를 탄력있게 만든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화장품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표피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진피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콜라겐이 공급되어야만 그쪽이 혈액순환이 잘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콜라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은 세포와 세포의 틈새를 그물망으로 연결하는 결합 조직이에요. 그래서 인체의 30%는 콜라겐 구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기를 구성하는 그 조직 세포를 크게 나눠보면 상피세포가 있고 거기에 그 장기를 움직이는 근육세포가 있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세포가 있죠. 그리고 그 틈새를 메꾸고 있는 게 그게 결합조직이라고 그러고요. 결합세포라고 그러고. 그게 대표적인 게 콜라겐입니다. 자, 그러면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합성이 되고 있을까요? 자, 우리 몸의 100조 개의 세포는 모든 세포가 그 세포에게 그 세포액의 DNA에 설계도와 작업 지시서가 들어있어요. 똑같은 설계도와 작업 지시서가 모든 세포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를 타고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원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세포에서 합성을 하는 거죠.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우리 그 리보솜이라는 공장에서 합성을 하는 거죠. 콜라겐 합성의 주 원료는 이 글리신, 프롤린, 알라닌 이 호르몬 이 아미노산인데 이 세 가지의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에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글리신, 프롤린, 알라닌은 필수 아미노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글리신, 프롤린, 알라닌의 아미노산을 주 원료로 해서 이걸 합성할 때 콜라겐을 합성할 때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C, 비타민 B2, B7, 아연, 구리고요.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탈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 콜라겐 합성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우리 몸에는 몇 가지의 콜라겐이 존재할까? 우리 몸에는 28가지 타입의 콜라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 콜라겐이 가장 많죠. 그리고 나머지 25가지는 소량씩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몸의 조직 세포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콜라겐 타입 1은 어떤 콜라겐이냐? 탄성 있는 피부, 강한 피부, 힘줄, 인대처럼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면서 인체를 지탱하는 그런 섬유조직입니다. 콜라겐 타입 2는 연골에 존재하면서 글리코사노미 글리칸과 매트릭스를 형성해서 조직의 인장력과 탄성을 제공하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타입 3는 타입 1과 같이 발견되며 상처로부터 피부가 회복될 때 나타나고 또 장이나 근육, 여성의 같은 경우는 자궁,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는 동맥 내피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렇다면 콜라겐은 우리 몸의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은 주로 피부의 진피,
뼈, 머리카락, 손톱, 연골, 힘줄, 인대에 많이 분포하지만 우리 몸의 단백 조직으로 보면은 약 30%지만 결합 조직으로만 보면은 35% 이상이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이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콜라겐이 없으면은 우리 어떤 장기가 제대로 그 있는 세포끼리 그 세포가 어떤 튼튼한 이런 그 탄력을 유지할 수가 없죠. 자, 그럼 피부 노화와 콜라겐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자, 우리가 젊을 때는 피부가 히아루론산이나 엘라스틴이나 콜라겐이 풍부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 히아루론산이 감소합니다. 이 히아루론산이 이제 피부의 수분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히아루론산이죠. 그 다음에 이 탄성 섬유 조직인 엘라스틴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콜라겐이 점점 위축이 되죠. 이렇게 되면 피부의 노화가 진행되어서 이게 주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름은 특히 여성아이 같은 경우에 어떤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자, 20대까지는 우리가 피부가 탱탱하고 건강하죠. 근데 평균적으로 여성은 피부 주름이 35살부터 10년을 주기로 서서히 증가해 갑니다. 35세, 45세, 55세. 그리고 55세를 넘어서면 급격하게 주름이 더 증가하죠. 그러면 이거는 과연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이렇게 피부 주름이 형성되면서 증가해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차가 큽니다. 근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진피에 있는 그 피부의 모세혈관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산소하고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피부가 건강해지죠. 주름도 더 생기고. 근데 거기에 항물질이 축적되어 있으면 그러면 피부 주름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의 조사량에 따라서도 주름의 형성 속도가 다 다릅니다. 자, 콜라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콜라겐은 인체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인체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합성이 잘 되지 않으면 피부나 뼈나 인대나 혈관의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체내 콜라겐 합성에는 비타민 C, 비오틴, 아연, 구리,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건강마마 멤버십 강의 콜라겐 뷰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라겐 뷰티는 이 한 통에 들어있는 양이 195g이죠. 6.5g을 기준으로 하면 30번 섭취할 수 있는 그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일일 권장 섭취량은 3스푼 6.5g이고 한 150ml 정도에 타서 드시면 되죠. 뭐 미온수나 생수나. 또 사람에 따라서 좀 더 묽게 드실 수도 있고 좀 더 진하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6.5g 뷰티 3스푼에 들어있는 영양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콜라겐 뷰티에 들어있는 콜라겐 펩티드가 38%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가 120mg 들어있고 비타민 B2, B3, B7이 들어있죠. 아연하고 구리가 1.75mg 아연, 구리가 175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흑미, 키위 추출물, 파인애플 추출물, 오렌지 추출물 이렇게 혼합 과일 요 추출물들이 이게 피부의 모세혈관에 있는 미세 순환을 한 42% 정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트뿌리 분말, 생강 추출물, 뭐 이눌린, 그 다음에 이게 단맛을 내는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 천연 강굴향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콜라겐 뷰티의 콜라겐 펩티드는 어디로부터 가져온 거냐? 지금 이 유럽은 EU는 GMO 사료가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EU는 어떠한 GMO 식품이나 어떠한 GMO 사료도 농산물도 유럽에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콜라겐 뷰티, 콜라겐 펩티드 이 그 소스는 난 GMO 사료를 먹인 소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뷰티는 타입 1하고 타입 3 콜라겐이 들어있는데 이 타입 1 콜라겐 펩티드는 피부, 인대, 힘줄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타입 3 콜라겐 펩티드 소스는 장, 근육, 동맥, 내피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콜라겐 뷰티 타입 3가 들어있습니다. 콜라겐 뷰티에. 자, 콜라겐 뷰티에 들어있는 영양소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 C, 비타민 B2, 비타민 B7, 아연, 구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왜 들어있느냐? 타입 1과 타입 3 콜라겐 외에 그 두 가지를 빼면 28가지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 타입 중에서 26가지는 만들어서 필요하면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죠. 그 세 가지의 아미노산, 거기에다가 비타민 C, 비타민 B2, 비타민 B7, 아연, 구리가 있으면 물이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콜라겐이 다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피부 세포나 나머지 여기 세포막이라고 됐지만 사실은 그 상피세포의 그 세포막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세포막은 전부 다 인지질 이중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들어있고요. 건강한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러한 영양소가 필요한 세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혈관이 막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B3가 들어있습니다. 그 막힌 모세혈관을 뚫고 팽창해서 필요한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영양소가 콜라겐 뷰티에 들어있죠. 그래서 다른 일반 제품하고 달리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다. 대단히 그 콜라겐 뷰티는 사실은 좀 뛰어난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 콜라겐 뷰티에 들어있는 식물성 혼합 추출물, 흑미, 키위, 오렌지, 파인애플 이 네 가지의 혼합 추출물, 과일 혼합 추출물이 이게 피부 모세혈관의 미세 순환을 42% 좋게. 그래서 이 콜라겐 뷰티를 드시면 피부가 특히 이게 턱이 튼튼해지죠. 저희가 그 KP크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3주 동안 저녁 6시 무렵에 콜라겐 뷰티 6스푼 13g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콜라겐 뷰티 13g을 매일 먹기 때문에
턱이 처지지 않고 이 턱 쪽에 있는 이쪽에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쪽에 림프 순환도 따라서 잘 돼서 턱선이 살아나죠. 자, 콜라겐 뷰티가 우리한테 주는 혜택을 크게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콜라겐 뷰티는 콜라겐 펩티드 형태로 흡수되어서 피부 진피 조직, 머리카락, 손톱에 공급되어 피부는 반짝반짝한 피부로 바꿔주고, 머리카락은 아름다운 머릿결로 만들어주고, 손톱은 아주 건강한 손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콜라겐 뷰티를 먹을 때 파워 칵테일하고 타서 먹으면 이거는 안 되고, 그다음에 파워 칵테일하고도 한 30분 정도 제가 텀을 두라, 간격을 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왜냐?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는 프로테아제가 콜라겐 펩티드를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분해 효소예요. 그래서 힘들게 콜라겐 펩티드 형태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 세포에서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죠. 그래서 꼭 그 부분들은 섞어 먹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섞어 먹지 않아야 되는 PM 제품 중에 콜라겐 뷰티를 반드시 콜라겐 뷰티는 단독으로 먹어라. 단독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이 콜라겐 뷰티의 타입 1 콜라겐은 뼈 힘줄 인대에 공급돼서 튼튼한 골격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타입 3는 항상 타입 1하고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타입 3 콜라겐 뷰티는 장, 근육, 동맥의 탄성을 유지시키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이 콜라겐 뷰티가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죠. 자, 콜라겐 뷰티는 그럼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 건강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피부 노화가 평균인 사람, 뭐 그런 사람은 특히 뭐 나는 그렇게 피부에 신경 쓰지 않더라도 평균 이상의 그런 피부를 유지한다. 그러면 그냥 오전 공복에 한 3스푼 드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피부 노화가 빠르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조금 더디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오전 공복에 3스푼, 저녁 자기 1시간 전에 3스푼 드시는 게 좋고요. 야, 나는 정말 나이가 들어가지만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오전 공복에 6스푼,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자기 전에 6스푼 드세요. 그러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드시면은 이 뷰티 한 달에 많이 소비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뷰티 3스푼은 6.5g을 말하고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또는 활동을 하다가 뼈를 다치거나 근육이 손상되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또 힘줄이 이렇게 손상될 때는 하루에 6스푼을 3시간 간격으로 6번 3일 동안 섭취하면요. 회복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집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3일 정도에 콜라겐 한 통 반 정도 드시는 셈이죠. 이 부분은 이렇게 손상이 났을 때 적시하는 게 효과가 좋고요. 며칠 지나고 나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리고 이 필라인 뷰티는 이 피부 QR코드, 인증 QR코드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콜라겐 뷰티에 표시된 그 성분과 함량이 실질적으로 이 제품에 들어있는 것을 분석했을 때 그거하고 일치한다. 그리고 이 외에 콜라겐 뷰티에 대해서 독일 BM 인터내셔널사가 이 여기에 팁서드 2랩에 제출한 영양 분석표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팁 인증 QR코드를 찍게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피드라인 뷰티도 도핑 테스트를 통과해서 캘로리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운동선수 이거 드셔도 이런 약물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죠. 자, 그러면 이 콜라겐 뷰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티는 마시는 콜라겐 펩티드입니다. 콜라겐 펩티드는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는 전구 물질이에요. 뷰티는 콜라겐 펩티드와 콜라겐 합성을 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C, 비타민 B2, 비타민 B3, 비타민 B7, 아연, 구리가 들어있는 NTC 기반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품에 비해서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수배 높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